네,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군사협정 체결, 그런데 이와 관련된 또 현 정부에서의 개정 노력, 이게 지금 원인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면서요? 그렇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와 군사협정을 맺었는데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이지만 나머지 이란, 이라크라든가 레바논은 순위파지만 이란, 이라크와 레바논은 시아파입니다. 따라서 순위파, 시아파가 언제 충돌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랍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 조항이 그 장관들끼리의 그런 부처 실무적 협의가 아니라 정부와 정부 간의 공식적인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이 파견되었는데 아마도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비공개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분쟁에 휘말릴 요소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UAE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반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두고두고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뉘앙스로 청와대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비트코인, 네. 생소한 개념인데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인터넷에서 디지털로 암호화되어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우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으로 이 가상화폐라는 핵심 문제의식이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통하면 소위 말해서 위조가 불가능한 암호 알고리즘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애초에 설계할 때 2100만 개 정도로 딱 제한돼서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는 1200만 개가 발굴이 되어서 지금 통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900만 개가 지금 소위 말해 채굴한다 그러는데 그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 1200만 개 정도까지 찾고 난다 보니까 이제는 슈퍼컴퓨터 정도를 이용해야만 찾을 정도로 연산 알고리즘, 즉 암호화된 알고리즘의 어떤 연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고 현재 거래 상장소에서 상당한 높은 고가로 취급받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하고 민정수석실에서 20만 명의 청원이 도달할 때에는 해당 수석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내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20만 명이 되기 전에라도 현재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분이 300만이 넘고요. 시가총액이 약 500조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세계의 비트코인 가상화폐보다 우리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평균 가격이 35% 이상 더 높게 거래되고 있다고 보니까 과히 투자 광풍, 투자 과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무부 장관이 긴급하게 나섰던 것도 이것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거의 투기 열풍이 넘어서 도박에 가까울 정도의 광풍이 불고 있어서 긴급하게 진화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법무부 장관이 강력하게 나섰던 것 같고요. 아마 청와대에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는 있었지 청와대가 지시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서자고 하는 법무부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 강경하게 나섰다가는 블록체인 산업 기술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제부처에서는 연착륙시키자고 하는 이런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총리실이라던가 청와대가 나서서 결국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 가상화폐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함께 이 시장을 선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기술이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위조와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한 사업에 있어서의 소위 말해서 본인 인증 기술, 보안 사업과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저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는데 다만
현재 그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라는 것들이 원래 이렇게 약효가 빠른 것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체 이것이 투기 과열이 되다 보니까 시장 폐쇄까지 법무부 장관이 나섰는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화끈한 처방을 통해서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건 좋으나 그럴 경우에 300만 투자자들이 그것에 대한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차원에서 차분하고 끈기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이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한다던가 금융회사들이 거래 참여를 금지한다던가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투자할 사람과 그 투기할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30% 이상의 과세를 도입한다던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의 처방보다는 시장과 호흡하면서 좀 끈기 있게 그 대책을 수립해서 실제 투자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들을 정부가 마련해 나가는 그 대책들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그 통합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면 양당의 통합 수임기구를 아마 만들 겁니다.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해나가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그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고요. 그 신당 창당한 곳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그 합류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통합만 결의된다라면 아마 일사천리로 통합수임기구와 그리고 새로운 신당 창당은 본물살을 타서 3월 전까지는 아마 통합정당이 일정상으로는 창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바른정당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 내에도 호남 중진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했던 소위 말해서 시너지가 높은 그 제3당의 통합보다는 결국은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이 나가서 교섭단체가 되든 되지 않든 독자적인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애초에 3당으로의 전환 재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 4당 체제가 되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큰 시너지는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제가 볼 때는 호남과 진보와 결별하고 중도 보수를 선택을 했는데 결국 바른정당의 통합은 향후에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열어놓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뚜렷한 새로운 대권 주자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보수의 전체 주도권들을 안철수 대표가 쥘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의 분열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 내에서도 안철수 대표와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보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은 자유한국당도 긴장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